오늘 이 시간에는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뭐 많은 매체나 이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행을 해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준비했으니까 들으시고 그냥 도움받으실 만한 것들을 좀 도움받으시면서 그렇게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께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교사에 대해서, 개정 누리과정을 맞이하는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놀이공간, 그리고 놀이자료, 그리고 상호작용,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일지 작업이 저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개정 누리과정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올해에는 일지를 쓸지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았고, 이제 지금 아이들이 이제 등원을 하게 되면 그 틀에 맞춰서 이제 일지를 작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일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상호작용과 일지에 대한 부분들,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만 그렇게 취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개정 누리과정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계획이 놀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모든 실행이 아이들 중심,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러면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이제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를 해줬어요. 일지 작성의 자율성, 계획의 자율성, 그리고 평가의 자율성, 이런 자율성을 조금 주면서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것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해서 아이들의 좋은 것들로 더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올 한 해가 아이들이랑 수업을 준비하면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놀이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재밌겠다,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근데 이 또한도 교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제공은 해줘야겠다, 이런 재료들을 좀 제공을 해줘야겠다라는 정도의 지금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성을 주셨기 때문에 각 연령마다 이제 똑같은 일지, 똑같은 주간 계획안, 똑같은 실행과 평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원 같은 경우에도 각 연령별로 뭐 3반, 4반씩 이렇게 그 연령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 반들이 똑같이 동일한, 예를 들어서 5살 세 반이 있다 하면 그 세 반이 똑같은 계획안을 가지고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사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수업의 방향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호, 선호도에 따라서 그 수업의 방향과 내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결정한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른 반과 공유하지 않아도 내가 우리 반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나 만약에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옆 반에 했던 것들이 좀 재밌어 보인다면 그 다음 계획할 때 조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모든 연령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선생님들께서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하고 또 다시 계획을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일지가 그 전날 또는 그날 아침에는 그 하루의 일과의 일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계획조차도 최소화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과를 지금까지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쫙 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계획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좀 최소화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남겨놓고 기본적인 계획만 세워놓고 그것을 아이들이 실행을 하든 실행을 하지 않든지 그것에 대한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고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세웠던 그런 모든 활동들이 이제는 아이들 위주로, 아이들 주도적으로 놀이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입시켜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부분들 선생님들께서 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를 통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입과 그런 적절한 지원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전문성을 기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이 개정누리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좀 향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계획도 해보고, 그동안에는 연간을 짜건 월간을 짜건 주간 계획안을 짜건 기존에 있던 무슨 사이트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따라면,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어쨌든 선생님들이 그 계획함에 있어서 그런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갖다 베끼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예상되는 놀이들로 조금 바꿔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전문성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 개정누리 과정을 위해서는 그 과정, 교육 과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을 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놀이를 통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이제 그 놀이를 통해 일어난 배움들 또는 놀이를 통해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선생님들이 기록으로 좀 작성하실 수 있는 능력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움을 통해, 놀이를 통해서 아이와 교사가 함께 성장한다라는 의식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개정 누리 과정을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수월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아이들을 관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들의 역할은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보실 때 그 아이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아이가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아이가 어떤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관찰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모든 감정까지도 좀 공유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지원으로는 직접 놀이에 선생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미소로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이제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의 정서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냥 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누리과정의 5개의 그 영역들이 골고루 그 발달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런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도 좀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언어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공간적인 것이나 또 이제 환경적인 것, 그런 재료적인 것들을 좀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환경적인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했어요. 내가 하루 일과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오늘 결과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졌어.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었어. 라는 그런 결과에 중심이 주었다면, 개정누리 과정에서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좀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놀이를 계획해서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주었을 때 교사가 원했던 놀이의 방향과 놀이의 결과는 이 생각했던 그것과 아이들이 실행했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도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아이들 놀이 가운데서도 일상을 통해 모든 것들이 그 5개의 누리과정의 영역들이 골고루 발현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좀 지원을 해주시고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누리과정 영역들이 어떻게 평가에 반영이 되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월간, 주간, 일일 보육 계획안, 이렇게 3가지의 그동안에 서류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취사 선택해서 월간을 우리는 안 하는 대신 주간이랑 일일 보육 계획안을 좀 짜야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원들은 그렇게도 하셨을 거고, 아니다 우리는 월간도 있고 주간도 있고 일일 보육 계획안도 있어야겠다 하면 3가지를 다 사용하시는 원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정 누리 과정에서는 이 3가지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원의 사정과 또 선생님의 그 자율성에 의해서 하나만 선택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문서에 대한 좀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좀 선택을 하셔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일과를 계획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계획만 선생님들이 세워 놓으시고 이에 대한 실행과 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일지는 이거는 그냥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기존의 일지에다가 제가 이제 누리과정 운영평가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넣었고 일상 영역 부분을 좀 한 군데로 몰아서 일상은 늘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일지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지금 해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다음 시간에는 일지 작성에 관한 약간의 좀 이렇게 팁을 좀 드리고 공유를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 다음에 올려드리는 영상을 좀 평가 부분에서 또는 일지 부분에서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관찰했던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관찰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행됐던 부분들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평가하고 또는 이제 뭐 계획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율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좀 작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리과정이라고, 뭐 개정 누리과정의 일지라고 해서 틀이 따로 있거나 그 내용에 그 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자율성을 부과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좀 취사 선택하셔서 계획, 기록, 평가를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양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좀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많은 원들이 이미 일지 작업은 끝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지의 형태들을 선생님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만드는 일지를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일과를 운영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과에는 바깥놀이 그리고 실내놀이를 포함해서 2시간 반 이상의 운영한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놀이는 절대로 분절되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연장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놀다가 또 쉬고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30분 놀다가가 아니라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놀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일과 운영을 조금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좀 시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과는 바깥놀이, 그리고 실내놀이,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상생활에는 아이들이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뭐 손을 씻고, 정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도 이 안에 다 하루의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계획들은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도, 그리고 또 날씨, 그런 것도 이제 재료의 윤무에 따라서 좀 변동이 가능해요.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연하게 운영을 하면서 전날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일지로 이제 마무리를 하루를 이제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지원 계획을 쓰실 때 그 지원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과 시간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뭐 오늘 아이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면서 굳이 뭐 간식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간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간식을 따로 시간을 넣지 않고 그냥 그 아이들 놀이 가운데에서 간식 시간이 들어 포함될 수 있도록 뭐 일과를 좀 변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식,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대집단 활동,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바깥놀이 이렇게 계속 분절된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냥 틀의 일과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들께서 간식을 여기다 넣어도 괜찮겠는데? 라고 계획은 하셨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놀이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뭐 음식 만들기 이런 놀이를 하는데 그 안에 선생님이 간식을 제공해주면 그 안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뭐 식당 놀이를 하는 것은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해줘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좋아요 선생님 주세요. 그러면 간식을 줘서 아이들이 그 역할놀이 안에서 식당 놀이를 할 때 간식을 같이 곁들여서 아이들이 정말 먹는 그런 식당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 혼자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의견을 물어보고 아이들이 원했을 경우 선생님들이 좀 지원을 해주셔야지 무턱대고 얘들아 간식은 지금 이 시간에 먹어야 되니까 다 먹자 이거는 그냥 계획인 거예요. 이것은 계획에 불과한 것이지 선생님이 계획한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이기 위해서 제공한 것일 뿐이지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한 놀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공간에 대한 그 질문도 하셨어요. 놀이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몇몇 영상을 통해서 말미에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드렸는데 최대한 저는 놀이공간의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놀이 그 공간이라 함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놀잇감이 있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도가 되었든지 놀이실이 되었든지 계단이 되었든지 어떤 공간이 되었든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공간에 그 제한을 주지 마세요. 딱 여기서만 놀아야 돼가 아니라 교실 안에서도 쌓기에서 놀다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미술 영역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미술 영역에서 놀이하다가 확장시켜서 역할 영역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공간에 대한 선생님들이 개념을 조금 무너뜨리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7개의 그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딱딱딱딱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간을 구획하고 좀 나눠 놓으셨다면, 지금은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아이들이 확장하고 연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공간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도록 좀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주시고 아이들에게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쌓기 영역을 넓히고 싶으면 기호에 따라서 더 넓혀주시면 되고, 또 아이들이 좀 놀지 않는 영역들이 있으면 그거 조금 축소해도 되고, 그러나 이것들도 아이들이 주도하고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그 공간의 구성 결정권도 아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노는 것은 아이니까요. 아이들이 가장 잘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구획됐던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모든 선을 허물어 버리셔도 상관없고요. 흥미 영역이 딱 정해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 이제 없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놀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놀이 자료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놀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일상 용품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상 사물, 그리고 자연물이 될 수 있고요. 자연 현상이 될 수 있고요. 신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일상의 사물이라고 하면 아이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물건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일상 사물을 통해서 뭐 의자가 됐든 책상이 됐든 아이들의 뭐 물병이 됐든 아이들의 뭐 양치컵이 됐든 무엇이 됐든 아이들의 일상 물건도 놀잇감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물이라 하면 우리 쌤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나뭇가지, 나뭇잎, 또는 뭐 돌멩이, 모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벌레, 곤충, 이런 것들이 모든 자연물의 그 재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 현상이라 하면 빛, 그림자, 뭐 비, 눈, 바람,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연 현상 재료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놀이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그것들을 활용해서 놀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신체가 또 들어가면 좋은 것이, 아이들은 늘 놀잇감이나 무엇인가를 가지고 늘 그렇게만 놀지는 않아요. 몸을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체 활동을 따로 시간을 갖고 또 이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지만, 아이들의 놀이 가운데에서도 꼭 신체 활동이 아니어도 내 몸을 활용해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도 놀이 자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싶거나, 또는 이제 앉아서 뭐 술래잡기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놀이들도 놀이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선생님 인정하셔서 아이들이 위험하지만 않다면 놀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이제 몸으로 놀다 보면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한 것들을 미리 감지를 하고 그 위험을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놀이 규칙을 정할 것인지, 신체로 놀이할 때는 지켜야 될 규칙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좀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뭐 걸어 다녀요, 그리고 뭐 몸으로 밀지 않아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규칙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신체를 가지고 놀이하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를 미리 좀 아이들이 예측을 해보게 하시고, 그 예측을 가지고 아이들이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든 뭐 놀이 규칙을 정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상의를 통해서, 이것은 뭐 대집단으로 모여서 놀이 규칙을 정하셔도 되고, 또는 소집단으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뭐 신체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그렇게 이제 규칙을 세워주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놀이 그 자료를 제공해 줄 때 선생님들이 그 용도를 딱 확정을 짓고 아이들에게 놀잇감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놀잇감을 제시해 주는 의도가,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휴지심을 줬어요. 그럼 휴지심을 통해서 얘들이 그러면 얘는 밑을 잘라서 뭐 오징어를 만들 수 있겠지, 또는 이렇게 팔다리에서 사람을 만들 수 있겠지, 또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잘라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만드는 놀이를 하겠지 라는 선생님의 예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휴지심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놀이가 일어날지를 선생님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확정지어서 이걸 가지고는 이런 놀이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것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결과를 인정을 해주시고 너무 좋은 생각이다 라고 좀 격려를 해주셔야 될 필요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주제교구를 이렇게 그 영역마다 놔주실 텐데요. 그 주제교구에 대한 것들도 좀 아이들이 다르게 활용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언어 영역에서 낱말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그걸 가지고 낱말 카드를 뭐 카드처럼 쌓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것을 읽기 자료로 놔주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뭐 조형 활동을 해요. 그래서 수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술 영역에서 그걸로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제 왜 그렇게 만들어? 선생님이 이거는 언어에서 놀으라고 선생님이 해준 건데 읽기 놀이를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도 놀이할 수 있구나. 비록 언어 카드일지라도 아이들이 어느 영역에서 놀든지 그것은 좀 놀이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교구가 어떻게 사용되든지 간에서 선생님들께서는 그것의 용도가 다를지라도 그것을 좀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이제 교사의 역할과 또 어떻게 평가를 하면 어떻게 놀이 공간을 구성하고 놀이 자료를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눠 드렸고요. 자, 이제 유아들은 이제 개정놀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줘야 하냐면요. 아이들의 역할은 그동안은 놀이 계획을 교사가 해서 주입해주고 제공해줬다면 지금은 계획한 활동을 유아들이 그냥 내가 원하면 선택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다른 놀이로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것으로 계획자가 되어서 유아들이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환경 구성이 별로네? 이번에 이렇게 바꿔봐야지. 그러니까 언어에는 그래도 좀 조용한 영역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뭐 수조작이나 관찰 영역을 옆에다 놔줘야지. 그리고 시끄러운 영역이 있는 뭐 음률은 옆에다 쌓기를 놔줘야지. 이런 것은 예전에 이제 교사가 그 공간까지 주도하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언어 옆에 음률이 있어도 상관없고 아이들이 놀다 보면 나는 쌓기가 좁으니까 더 넓히고 싶어. 그러면 아이들이 교구장을 밀어서 더 넓힐 수도 있고 이런 주도권도 아이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교사에게 선생님 무엇 좀 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 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고 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들 놀이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이제 해결 능력을 가진 해결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일지와 이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상호작용에 관한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상호작용의 내용과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상호작용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상호작용 1, 2, 3탄에 관한 것들도 미리 좀 선생님들이 숙지해 주시면 그 아이들 반응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선생님들과 만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